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지금 뭐 코사단부터 해서 그 대학 11년째 대학생 바로 저렇게 사전투표 조작서를 들고 오죠. 근데 또 이런 허황된 내용을 믿는 분들도 있고 다뤄달라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 봤습니다. 이분들이 이제 사전 조작서를 주장하는 근거가 이거예요. 본투표와 사전투표 지지율의 격차를 살펴봤더니 저 숫자가 너무 이상하다. 저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냥 숫자를 눈으로만 이렇게 쭉 보고 눈으로만 보고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이상하대요. 어떻게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아니고. 또 이 사이트인데 어떤 형식은 갖춰왔어요. 근데 저 논리가 뭐냐면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으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간단한 논리인데, 아 역시 저 사이트다. 쉽게 말하면 전체에서 일부를 떼왔으니까 당연히 전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, 이상하다, 이 얘긴데,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수준 기초통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. 일단 제가 수학적인 내용부터 제대로 짚어드리고 시작할게요. 일단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전체 집단이에요. 그러면은 그 모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1번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P라고 하면은 모집단 중에서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무작위로 한 명을 추출했을 때 이거를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이 1번을 지지할 확률은 P겠죠. 근데 현실에서는 모집단을 완벽하게 다 한 명 한 명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. 현실적인 이유로. 그래서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,000명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 사람들만 조사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10,000명을 조사한 결과가 그 모집단이 갖는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, 이런 얘기인데,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떡볶이 국물을 생각해 보면 그 국물이 잘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딜 퍼먹어도 맛이 비슷하잖아요. 같은 떡볶이 국물인데 여길 퍼먹었더니 떡볶이 맛이 나고 저길 퍼먹었는데 오뎅 국물 맛이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일부만 퍼 먹어봐도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다, 이런 얘기인데,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1번을 뽑을 실제 확률이 P라면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추출된 N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 중에서 1번을 뽑는 사람의 총 수는 이항분포 바이너리 NP를 따르게 되어 있다. 그래서 n의 값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항분포 바이너리 NP는 또 평균 NP, 표준 편차, 루트 NPQ, 여기서 Q는 1-P거든요. 의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. 근데 어떤 사건이 통계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사건이 그 사건의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냐, 이거에 따라서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이 정해지는데 그게 Z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1시그마 구간에서는 68.27%의 개별 사건이 포함되게 되고 2시그마 구간에는 95.45%, 그리고 3시그마 구간에는 99.73%의 개별 사건이 포함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, 아니 저렇게 평균에서 동떨어진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이 모든 서울 시내 지역구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확률은 그 확률들의 곱이기 때문에 0이다 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데, 근데 이제 저 사람들 주장이 문제가 뭐냐면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이 모든 내용 전개의 기본 전개가 뭐냐면 저 추출된 표본이라는 게 완벽하게 랜덤 샘플링된 표본이어야 된다. 근데 사전투표를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뭐 랜덤하게 주사위 딱딱 던져가지고 뽑아낸 사람들 아니잖아요.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6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사전투표 하러 가라,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특정 비율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.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사건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면 사전투표를 한 집단과 안 한 집단 사이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, 그 결과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일단 애초에 사전투표가 이번에 유독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? 특히 집단
특히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본투표를 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죠. 즉 코로나에 대해서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았겠죠. 그럼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관외 투표 자료는 서울에서 지방에 출장을 가 있다거나 또는 파견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, 또 관내 투표자이지만 직장인 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준석 위원의 글을 보게 되면 화이트 칼라층에서는 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. 세 번째, 적극 투표층을 꼽을 수 있겠죠. 뭐 더 볼 것도 없고 나는 뭐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이 확실하다, 이런 분들은 또 미리 투표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결정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, 그 11년째 대학생 TV 같은 그런 곳 보는 사람들이 뭐 사전투표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면서 엄청나게 무슨 음모론 제기하고 카톡을 돌리고 그랬어요. 본인들이 그렇게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떠들고 다녀놓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왜 그렇게 나왔냐고 하는 꼴이라는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한 집단과 전체 집단은 이런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충분히 다른 통계적인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가정하에서 좀 더 통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이 표만 가지고 이 지역구별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격차, 이것만 가지고 무슨 이게 균일하게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전체 동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이 400여 곳의 본투표, 사전투표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정규 분포에 유사한 분포를 띈다는 거 알 수 있어요. 여기서 보면 이제 평균값이 11% 정도 차이가 나고 그 표준 편차가 3.7% 정도로 나와요. 제가 지금 귀찮아가지고 막 그래프에 막 예쁘게 색깔 넣고 그러지 않은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, 근데 저걸 가지고 무슨 균일하게 격차가 11% 정도로 나왔다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균일하지가 않아요, 동단위로 보면은. 왜냐면 표준 편차가 평균 값의 거의 35% 정도나 되잖아요.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. 서울, 경기, 인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격차를 가지고 왔더니 거의 유사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근데 저 얘기도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양분포의 성질을 생각해보면은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1번에 투표하는 사람의 숫자는 NP, 그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. 근데 그 표준 편차는 루트 NPQ, 즉 루트 N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. 그럼 총 투표수가 아닌 투표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PQ를 NP로 나눈 값이 되니까 루트 N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동별 사전투표 통계는 그 표본의 크기가 뭐 수천 정도였는데 경기도나 서울 전체를 표본으로 잡으면 표본의 크기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. 그 예를 들어서 뭐 100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표준 편차가 1분의 루트 100, 10배 정도 차이가 되니까 한 0.37%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고, 당연히 저렇게 크기가 큰 표본만의 격차도 아주 줄어들게 되겠죠, 저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. 오히려 물론 두 집단이 동질적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겠지만,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, 표본의 크기를 아주 크게 잡으면 그 값은 결국 사전투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값에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또 보면 인천의 경우에 조선일보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63.2%가 아니고 66%대였다고 합니다. 1번에 투표한 사람 비율이. 그러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, 서울보다 크기가 작은 표본이고, 따라서 통계적 차이가 당연히 날 수도 있는 거예요. 더 지역색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내에서 그 숫자가 뭐 유사하게 나오건 차이가 좀 나건 그 통계적 차이 자체만 가지고는, 그 숫자 자체만 가지고 이상하다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를 이제 동레벨이 아닌 지역구 레벨로 잡게 되면 아까 본 동 단위의 표본보다는 당연히 편차가 줄어들게 되겠죠. 왜냐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면서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 고등학교 수준 기초통계는 잘 학습을 하고 숫자를 봐야지, 그냥 눈대중으로 숫자 몇 개 훑어보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, 그건 여러분 통계가 아니에요. 그건 그냥 본인 생각, 본인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지 통계적 분석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통계적인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된 기사가 있으니까 그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네요.